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도로를 달리면서 길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내일이 3월 1일, 3.1절이더라고요. 3.1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던 시절, 독립을 위해 외쳤던 분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유관순에 대해서 다시 들려줄게요. 독립만세 운동의 꽃 유관순. 선생님이 작년에 들려줬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독립만세 운동의 꽃 유관순. 글 강숙인, 그림 김세연, 출판사 프레벨. 바람은 아직 쌀쌀하지만 햇살은 봄처럼 따사로운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아이가 가슴에 책 한 권을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책 제목은 잔다르크였어요. 프랑스에 쳐들어온 영국군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소녀의 이야기라고 했지? 어서 집에 가서 읽어야겠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이 아이의 이름은 유관순이에요. 그날 밤 유관순의 방에는 늦게까지 호롱불이 꺼질 줄 몰랐어요. 유관순은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잔다르크를 읽었어요. 나도 잔다르크처럼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 유관순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어요. 나도 잔다르크처럼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자 별들이 속삭였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관순아, 할 수 있고 말고. 그날 밤 유관순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잔다르크 같은 용감한 소녀가 되어 나라를 구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도 무척 기뻐 유관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유관순이 4살이 되던 해 우리나라는 총칼을 든 일본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유관순의 아버지는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세웠어요. 아버지는 유관순에게 늘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으니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단다. 그러나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유관순의 아버지는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았고 마침내 고마다의 돈까지 빌리게 되었어요. 고마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마다가 유관순의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이자가 얼마나 밀렸는지 아시오? 당장 돈을 내놓으시오. 고마다는 유관순의 아버지를 몹시 때렸어요. 아버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슬퍼하는 가족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럴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한다. 유관순은 생각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옳아. 부지런히 공부하고 힘을 길러서 나라를 되찾아야 해. 유관순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유관순을 기특하게 생각한 선교사가 말했어요.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요. 관순이를 이화학당에 공부하도록 해주겠어요. 유관순은 뛸 듯이 기뻤어요. 이화학당 학생인 사촌 언니 에다를 그동안 얼마나 부러워했던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유관순도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유관순은 이화학당의 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관순이 18살이던 1919년 3월 1일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모여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세를 불렀어요. 유관순과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거리로 뛰어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독립만세 운동이 온 나라 안으로 퍼져나갈 것을 걱정한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의 학교 문을 닫게 했어요. 유관순은 사촌 언니 에다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서 유관순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유관순은 발벗고 나섰죠. 아버지, 제가 사람들에게 독립만세 운동을 알릴게요. 유관순은 일본 경찰 몰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만세를 부르기로 한 날이 밝았어요. 아우네 장터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관순은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일본 경찰들은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총을 마구 쏘았어요. 유관순의 부모님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만세를 외치던 유관순도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갔어요. 일본 경찰은 유관순에게 매질도 하고 고문도 했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것이기에 유관순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10월 19살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유관순. 고향에 간 유관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했죠. 낮에는 다리가 통통 붓도록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독립만세 운동을 알리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유관순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유관순은 나라를 걱정했죠. 내 몸이 다치는 아픔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요. 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우리나라 인물 유관순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맞아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죠. 또 누가 있을까요? 폭탄을 던지며 독립을 외친 윤봉길. 윤봉길도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윤봉길은 폭탄을 던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죠.
나는 독립의 뜻을 이루기 이전에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던져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당길 것이오.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의 축하잔치에 용감하게 폭탄을 던졌어요. 윤봉길의 폭탄에 일본군의 우두머리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죠. 윤봉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나라의 힘든 사정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독립만세 운동의 꽃 유관순 들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